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에 전해진 중요한 뉴스들과 각종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집계하는 분기별 GDP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가 되는데, 네, 어제 발표 날이었죠. 자, 먼저 GDP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속보치입니다. 그런데 이전치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예측치를 좀 크게 상회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살아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이 좀 견고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는 GDP가 예측치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이전치를 하회한 부분들과 이 고용 지표들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좀 다소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시계들이 시장의 기대치처럼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크게 장대 음봉을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매수세들은 빨리 40K를 탈환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매도세는 40K를 못 넘게 하려는 그런 목적들, 그리고 거기서 더 끌어내려서 38K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40K 거의 인근인 39.9K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0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죠. 이더리움이 0.16%,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소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1.89%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3계단 하락을 해서 49이고요. 투심이 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CBD 차트상에서는 큰 폭의 어떤 물량의 이동들은 감지가 되지 않고 대부분은 좀 분위기를 보면서 조금씩 물량을 이동시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지금 매도벽이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가격대 전후로도 지금 매도벽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38K에서만 좀 뚜렷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이 서로 굉장히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면서 어느 한쪽이 좀 힘을 내게 되면은 가격 변동성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CBD상으로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요, 여기서부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고래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고래와 지금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물량을 넣다가 일정 부분 매도하고 다시 지금 매입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의 고래는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지금 매입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을 보시면은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뭔가 매입으로 조금 더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의 어떤 상황들은 계속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GBTC가 계속해서 지금 매도되고 있고, 그리고 채굴자 물량들도 매도되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라는 기사가 전해져서 저는 처음에는 하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구나 하고 완전히 퍼드 뉴스로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또 정황을 찾아보니까 퍼드 뉴스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물량은 미국 정부가 2021년 2월에 압수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875개의 비트코인이고요. 금액으로는 약 1.3억 달러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1,77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금액대 자체는 지금 GBTC가 매도되는 이런 물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다행히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네크의 고문인 가버 거백스 같은 경우는 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왜 인쇄할 수 있는 이 달러
달러와 실물 자산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더 가치 있는 자산인데 가치 없는 자산으로 왜 바꾸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현황 9일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9일차 거래량과 지금 순유입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GBTC 거래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유입량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피델리티의 순유입이 블랙락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블랙락은 6,600만 달러가 나오는 동안에 지금 피델리티는 1억 2,500만 달러가 나오고 있죠.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치가 지금 순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계속해서 순유출이 일어나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4억 2,900만 달러, 한 월억 5,730억 정도가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비하면 어떤 매도세가 좀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문제가 지금 순유입 자체도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하루 동안에 1억 5,800만 달러, 한화로는 2,111억 원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이 금액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1일 순 최대 유출량으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를 던져내던 이 JP모건도 GBTC의 자본 유출이 이제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아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BTC 매도 물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요소들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앞서 미국 정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면서 잔고가 18개월 내에 가장 지금 적어진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매도 물량들은 GBTC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GBTC 물량을 다 바닥을 쳤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수수료도 낮출 것이고 본인들이 더 이상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광고를 1월 말부터 이제 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마케팅 공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40K 인근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표를 통해서 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액대가 지금 단기 보유자들, 이 쇼텀 홀더들의 실현 가격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의 가격이 38.1K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기 전에 본전이라도 찾고 나가야 된다는 심리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단기 보유자들은 장기 보유자들과 달리 이 시장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38.1K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롱텀 홀더들, 즉 장기 보유자와 그리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은 굉장히 지금 낮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정상적인 사이클의 범주 내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과거의 사이클들에서 2012년, 16년, 19년 상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쇼텀 홀더들의 실현 가격, 즉 비용 기준이 0.5 표준 편차 이상으로 과평가된 구간들이 존재했었고 그때마다 일정 부분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과거 사이클 대비 어떤 패턴들을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조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뭐 38K에서 더 하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수준의 조정이다. 그때는 늘 강조드리지만 매입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사이클들로 봤을 때 이 라이브 라이니스라고 하는 이 지표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인의 어떤 활동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거래량이나 개발 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가격에 큰 반등이 오는 구간은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이 라이브 라이니스가 뭐 우리말로 생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약간씩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사이클상으로 재분배 단계에 조금씩 돌입을 하고 있고, 장기 보유자에서 신규 투자자로 이제 손바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세 상승장으로의 어떤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돈 풀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어제 전해진 기사가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가지고 186조를 또 신규 공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안화를 갖다가 더 많이 시장에 찍어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PBOC가 이 물량들을 많이 이렇게 시장에 찍어낼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유동성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체인얼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위안화의 어떤 움직임과 비트코인 가격도 아주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찍어낼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이 위안화를 많이 찍어내는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 두 차례 사이클,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2015년에서 18년이고요. 이 녹색은 2018년에서 2022년인데요. 지금 요 구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 사이클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 대략 지금으로부터 600일 정도까지는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는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2025년 10월에 가격이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들이 이제 제시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과거의 어떤 불장 패턴에서 늘 이 불 패턴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6.618 피보나치 확장선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요 구간대 여기까지 이제 어김없이 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 말과 2020년 말에 이번 같은 또 작은 조정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이클도 굉장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 피보나치 확장의 어떤 범위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는 이 6.618이 아마도 120K 정도까지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이 구간에서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가격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딱 요 구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100 EMA 구간이고요. 지금 가격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요 50 EMA까지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42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늘 강조드리는 이 37.9, 38K 정도 되는 구간들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는 이 42K까지 빨리 도달하고 이 이후에 44.7K를 찍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상에서의 큰 변화들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다행인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RSI가 하향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 과매수 영역을 이제 약간 이탈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요 흐름들이 이어지면은 추세가 뭐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 매물대 분포 자체가 지금 가격이 이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양쪽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지금 매도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40K를 못 넘게 하는 것들이 1차적인 목표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빨리 38K까지 끌어내려야 되는 목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쇼텀 홀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분포도 거기에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탈을 하면은 더 하단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세는 계속해서 40K를 다시 넘어서 42K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급속하게 또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불리시한 관점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베어리시한 관점, 즉 약간은 좀 부정적인 관점들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크립토콘이라고 하는 분석가가요, 매직밴드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패턴 상으로 계속해서 좀 유사한 흐름들을 사이클상에서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구간들,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구간들에서는 이 파란색 선을 갖다 터치를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이 구간, 파란색 구간을 지금 터치를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과거에는 늘 노란색 선까지 조정이 발생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사이클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32.6K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특정한 어떤 모델들은 28K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이 정도 구간까지 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좀 비슷한 전망을 내놓는 지금 분석가가 또 있는데요. 케빈 스벤슨이라고 하는 암호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세로 전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4월 예정된 반감기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한 이후에 상승 모멘텀을 이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감기 전까지 이 지지선 3,3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개인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이게 늘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기사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하루 동안에 거의 12%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X에서 이제 엑스페이먼트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이 드디어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몇 달 안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새로운 훈풍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도지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SEC가 예상대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